짜자자잔. 자, 거기 보시면 그 유명한 하보법이 나오죠. 하보법은 아마 수능화학 교과 과정에서 첫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 현대 문명에 대한 무슨 뭐 화학 관점 뭐 이런 챕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고 그다음에 빵점 방지용으로 수능 화학 치면 무조건 1번이나 2번쯤 나오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연대나 고대나 이런 식의 뭐 고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대학들에서 이렇게 그 입시 문제를 낼 때 그나마 이 정상 고교 교과 과정을 상당히 반영하는 편이니까 열심히 노력한 만큼 충분히 잘 쓸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 거기 무연습 문제 1. 자, 여기서 합어법. 자, 요거 이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이 합어법은 우선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1. 합성 방법. 자, 바로 뭐냐? 요 반응식을 활용합니다. 반응식이 요래 짜자자잔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 반응식 아주 유명한데 바로 질소하고 수소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얻는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이 암모니아 어디서 많이 발견되죠? 암모니아 어디서 많이 발견되죠? 파란색으로 써보자. 어디서? 바로 방귀 뿡 하면은 거기서 그 지독한 냄새 중에 일부가 바로 암모니아인데 이게 사실은 이 암모니아라는 녀석이 우리 우주에 귀한 녀석이에요? 흔하게 있을 수 있어요. 흔하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왜 합성하려고 했느냐? 이걸 가지고 뭔가 대량으로 만들어 놓았을 때 이걸 가지고 뭔가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어서 이걸 합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하버란 사람은 어떤 이유 때문에 얘를 합성하려고 했는지 이제 차근차근 배워보도록 해요. 자, 우선 하버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보쉬라는 공학자였죠. 그래서 합쳐서 하버 보쉬법이라고 이제 하긴 합니다. 자, 근데 이 반응식에서 알아두실 건, 자, 반응 조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봐. 첫 번째. 압력이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압력이 높아야 됩니다. 이유는? 그래야 반응이? 이 반응은 아주 고압 조건에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이 내용은 수능에도 나왔던 내용이에요. 왜 고압 조건에서? 바로 봐. 왜 고압 조건이냐면 반응이 진행될수록 분자 뭐 혹은 입자의 개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봐봐. N2 분자가 몇 분자예요, 지금? 한 분자죠. 수소 분자 몇 분자예요? 3개죠. 그러면 여기는 암모니아 분자 몇 개가 만들어져요? 2개. 그러면 총 4개의 입자가 없어지면 몇 개의 입자가 생겨요? 2개의 입자가 생기죠? 그러니까 4개의 알게이가 사라지고 2개가 생기는 거니까 반응이 한번 진행될 때마다 알자로 입자가 2개씩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억지로 그 고압 조건을 만들어 두면 그 조합 조건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내부가 변하는데 이 경우는 반응이 정반응으로 진행되면 그 외부 압력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입자 개수가 줄어들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설명하는 원리를 뭐라고 하죠? 화학초에서? 그렇지. 그 유명한 르 샤텔리에 원리. 그래서 르 샤텔리에 원리 때문에 얘는 고압 조건에서 반응 진행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반응은 고온 조건에서 또 진행이 됩니다. 아주 고온. 왜일까요? 왜 고온 조건에서 진행이 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얘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기 위해서예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이게 우선 재밌는 게 이 반응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뭘까요? 이 반응이 만약에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이게 잘 일어나기 어렵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이런 거 논술하라는 문제는 엄청 많이 나와요. 자,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죠. 자, 얘 루이스 구조 어떻게 그려요? 그렇지.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러면 삼중결합이면 그만큼 결합력이 약한 거예요? 결합력이 강한 거예요? 결합력이 강하죠. 그래서 거기 그 지문에 보시면 라 지문 옆에 결합에너지 표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 결합에너지 표를 보면 다른 결합에너지에 비해서 질소 삼중결합의 결합에너지가 어때요? 월등히 크죠. 그렇죠? 막 두 배, 세 배만큼 크잖아요. 이건 엄청나게 큰 건데 바로 질소하고 질소가 삼중결합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 결합력이 사실은 너무 큽니다. 결합력이 너무 커요. 결합력이 너무 커서 어떻게 되냐면 얘를 부시기가 어려워. 자, 왜 얘를 부셔야 되냐면 최종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암모니아의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어요? 그려볼까요? 뭐로? 정사면체와 관련이 있긴 한데 그렇게 답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모델이라고 하죠. 자, 메테인. 자, 이런 모습 알죠? 이렇게 약간 좀 진하게 그린 것의 의미는 앞으로 튀어나와요. 점으로 그린 거 뒤로 들어간 건데 이렇게 생겼을 경우 사면체라고 하죠. 근데 저 암모니아는 그렇죠. 이렇게 비공유전자가 있죠. 이럴 경우 얘는 비공유전자 때문에 사면체라 부르지 않고 삼각뿔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뭐 삼각 피라미드 기하 구조를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삼면체라고 대답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쓰면 감점이 있죠. 어쨌건 그래서 얘 루이스 구조는 이거잖아요. 그럼 보시다시피 누구하고 누구와의 결합선이 있어요? 질소수소 결합선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질소수소 결합선이 있어 없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를 뭐 하지 않으면 반응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를 부시지 않으면 이게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의 핵심은 저 질소 삼중결합을 끊어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고온 조건에서 N2끼리 충돌시켜서 결합 해리를 유도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고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또 뭐? 수능 문제 그대로 나와요. 수능 문제 이거 기출로 나왔던 거 그대로 있어요. 세 번째 조건. 수능 기출로 나왔던 거니까 외워야죠. 이 합법법의 반응 조건. 바로 촉매 써야죠. 기출문제 중에 이렇게 딱 화살표 해놓고 고온, 고합, 촉매 이렇게 쓰여있는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기억나요? 그러니까 수능은 안 봤어도 학교에서 화학원은 배웠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 이렇게 문제집에 있었을 거고. 자, anyway. 자, 촉매도 써주셔야 됩니다. 촉매 역시 이유가 뭐냐면은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고온 조건이랑 비슷한 이유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사실 같이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 녀석에 대한 이 연력학적 분석을 좀 보면 자, 연력학이라고 해서 크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이 주어진 반응이 발열이냐 흡열이냐.
그걸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이 반응? 이 반응은 발열입니까 흡열입니까? 발열 흡열. 이 반응은 바로 짜자자잔 발열 되겠습니다. 그럼 발열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만약에 암모니아를 많이 얻으려면 이 반응의 평형상수가 커야 되겠죠. 그럼 어떤 조건에서 평형상수가 크고 암모니아가 많이 획득될 수 있을까요? 어떤 조건에서? 어떤 조건에서? 발열입니다. 자, 항상 르샤틀리의 원리, 르샤틀리의 원리를 생각을 할 때는 이거예요. 르샤틀리의 원리는 외부 자극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뭔가 변화가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장 르샤틀리의 원리를 쉽게 볼 수 있는 게 그냥 내가 그냥 편하게 이제 뭐 책상 이렇게 약간 엎드려 있는데 누가 와서 내 옆구리를 푹 찌른다고 생각해봐요. 그 옆구리 푹 찌르면 막 간질간질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옆구리를 푹 찌를 때 에이 너의 손가락을 부러뜨려야지 으악!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해요? 푹 찌르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르샤틀리의 원리예요. 이 외부의 자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뭔가 변화가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얘는 발열이니까 반응이 진행이 되면 열이 뜨끈뜨끈해진다는 얘기예요? 차가워진다는 얘기예요? 뜨끈뜨끈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뜨끈뜨끈한 걸 얘는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갑자기 뜨끈뜨끈해지는 걸. 다시 줄여야지만이 이 반응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온 조건에서 잘 되겠어요? 저온 조건에서 잘 되겠어요? 저온 조건에서 더 잘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저온 조건에서 평형상수 K라고 하죠. 요거가 커지고 생성물 지금 생성물 요거예요. 요거의 수동률이 증가합니다. 자, 수동률이라는 말은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생성물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면 여기서 들어봅시다. 요 논의는 이의 내용과 충돌하죠. 맞나요? 자, 이의 내용은 뭐냐면 온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고온. 뭐 하기 위해서? 이거 부시려면. 그래서 얘를 부시는 게 가장 급하기 때문에 온도를 고온으로 만들지만 그 고온으로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수동률이 증가한다, 수동률이 감소한다? 고온에서는 오히려 수동률이 감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온이긴 하지만 아무렇게나 너무너무 고온은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너무 고온은 안 됩니다. 안 되고 경험적으로 이제 공장마다 그 온도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도를 올려야 되겠어. 왜? 이걸 깨야 되니까. 그럼 온도를 올리면 얘가 잘 깨지는 건 맞는데 온도를 올리면 이게 많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그래서 온도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 온도를 계속 올려가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온도를 계속 올려가면서 실험을 하고 합성을 하다가 얘가 갑자기 너무 안 만들어지는 조건이 있으면 그 온도보다는 약간 좀 온도 낮게 해서 대략은 공장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략 한 300~400도 정도 이 정도로 유지를 하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00도, 700도, 800도 올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논의도 이런 거 논술해보라는 내용으로 억수로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1, 2, 3 그 다음 2 자, NH3 이름은 그 유명한 이암모니아. 자, 이거 어디 써먹느냐? 그렇지. 이게 어디에 중요하길래
이 하버는 이거를 만들었겠느냐라는 거죠. 자, 이 암모니아는 예를 들면 첫 번째 1. 여러 그러니까 생명 내부 여러 물질에 활용됩니다. 물질 구성에 활용됩니다. 자, 그래서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뭐를 다 포함하는 거겠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무엇과 무엇을 다 포함하는 거겠어요? 동물, 식물 하겠죠? 뭐 사실은 뭐 동물, 식물 말고 뭐 미생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도 다 관여를 하거든요. 왜냐? 뭐 동물, 식물, 미생물, 뭐 박테리아, 뭐 세균 다 관여해요. 자, 어디에 이제 얘네가 주로 쓸 수가 있냐면 뭐 얘들은 되게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유명한 아미노산. 아미노산이라고 들어봤어? 아미노산? 자, 아미노산의 기본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지요? 아미노산은 어떻게 생겼냐면 어떤 탄소가 있고 그 탄소에 자 뭐가 달렸느냐? 요렇게 예를 들어서 탄소가 있고 여기에 어떤 작용기에 NH2 그 다음에 슈쇼 그리고 COOH 이렇게 붙어있는 녀석이 바로 아미노산입니다. 그래서 어떤 탄소가 있고 거기에 COOH 작용기와 여기에 NH2기 그 다음 수소 그 다음에 이게 R이라고 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 그 전문 용어로는 그 알킬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로는. 근데 이제 뭐 유기화학 수강은 안 했죠. 수강은 안 했을 테니까 뭐 그냥 아무거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거나. 그래서 이 자리에는 뭐 아무거나 붙어도 돼요. 아무거나 붙어도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는 걸 아미노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미노산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데 얘는 묘하게도 어떤 평형이 나타날 수 있냐면 저기 NH2가 있죠. 그럼 NH2만 루이스 구조로 조금 다시 그리면 여기 슈쇼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슈쇼가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비공호 전자쌍이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여기는 요 슈쇼 요게 이쪽으로 이동을 함수령 알킬 그룹 O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1 마이너스 음이온이 됐고 슈쇼 그대로 있고 질소에 슈쇼 한 다음에 저 빨간 슈쇼가 이리 와서 붙어요. 알겠죠? 얘가 이쪽으로. 그래서 여기 아까 질소의 비공호 전자쌍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 빨간 수소랑 이렇게 결합을 해가지고는 이 질소의 형식 전하가 1 플러스가 되는 이런 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 몸 안에 양이온 센터도 있고 음이온 센터도 있잖아요. 이 양이온 센터, 음이온 센터가 동시에 있는 이런 구조를 전문 용어로는 쯔비터 이온이라고 합니다. 쯔비터 이온. 그래서 이제 이온은 원래 아는 말이죠. 이온은 아는 말이고 여기 쯔비터라는 말은 독일어로 두 개. 이 독일어예요. 스바이라고 하는 독일어에서 온 건데 이온이 한 몸 안에 두 개 있다라는 말을 전문 용어로 쯔비터 이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은 묘하게 이런 구조를 가져요. 그럼 이 아미노산이 사실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벌이기도 하죠?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되기도 하죠? 아미노산이 분해. 이 아미노산이 뭐 요거까지는 이거 여기와 관련된 화학 메커니즘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이 아미노산이 나중에 축합, 중합 이란 걸 하게 되면 그 유명한 뭐가 만들어진다? 그 유명한 자기 누구나 좋아하는 거. 바로 고기요. 고기. 고기 알죠? 고기. 현아 고기 좋아해? 고기.
그 고기라고 하는 게 이 아미노산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알겠죠? 근데 뭐 그 반응까지 뭐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이 아미노산이 그 수능 교과 이 공교육 과정에서 한번 구조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 먹었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아미노산 단백질이 되는 건데 요렇게 생겼고 그런데 여기 뭐가 들어있는 여기 뭐가 들어있어? 질소가 있지. 질소. 이 질소가 있기 때문에 암모니아가 변형이 돼서 이런 아미노산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는 생명체 내부에서 이렇게 아미노산을 만들 수도 있는 하나의 재료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었어요? 자, 줄게요. 준다. 다잘 적고 있죠? 예쁘게 정지 봐야지. 정지 봐야지. 완전 예쁘다. 그게 이게 논술할 때에 가장 좋은 논술할 때 가장 그 유념할 점은 이게 논술을 하는 게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잖아요. 누굴 위해 쓰는 거예요? 보는 사람 위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보는 사람 위주로 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두서없이 써야 되겠어요? 체계적으로 써야 되겠어요? 체계적으로 써야 되겠죠. 그러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체계적으로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바로 번호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필기가 지금 계속 번호가 붙어 있죠. 그러면 실제로 안에 내용이 조금 오류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내용은 이 하부 구조에 있구나. 요 내용은 요 하부 구조에 있구나. 를 계속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논술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내용이 좀 빈약해도 번호를 써가면서 내용을 쌓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게 실제로 그냥 뭐 이렇게 국어책이나 문학 작품에 있는 것처럼 텍스트로만 쫙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썼을 때보다는 보는 사람이 이렇게 쓰면 굉장히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저런 식의 필기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내 필기를 계속 따라해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잘 쓰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됐다. 여기 준다. 준다. 지우자. 자, 그다음 두 번째 저기에서 NH3 이 암모니아의 효용. 자, 첫 번째가 몸속에 있는 아미노산을 만들 때 암모니아가 필요 쓰인다고 했는데 또 하나 많은 예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라? 바로 핵산이요. 핵산. 들어는 봤나 핵산? 그렇지요. 바로 DNA 혹은 RNA. 자, 이런 놈을 핵산이라고 하는데, 자, 이 핵산에 이게 그 공교육 화학 원책을 보면 핵산의 구조칙이 나와요. 이렇게 막 그걸 가지고 뭐 생화학적으로 시험 문제 내는 건 아닌데 이런 게 핵산이야. 그래서 그림 정도는 나와. 근데 교수들은 그런 그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교수들은? 대학 교수들은? 솔직히 대학 교수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관심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냥 대학 교수들은 시험 문제 내기 전에 교과서를 싹 봐요. 이렇게 보긴 봐요. 이게 그 시험 문제 내는 때 어떻게 내는지 내가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쫙 봐요. 보면은 거기에 뭐가 탁 나오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걸 다 배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나온 그 핵산이 나오네. 그거에 대해서 막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들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핵산 구조가 이제 어떻게 생겼느냐? 기본적으로 오각고리. 여기 됐어. 오각고리. 짜잔. 자, 이 녀석의 역할이 이제 뭐냐면 얘를 그 오각고리 화합물을 이게 슈거라고 하죠. 슈거. 그래서 이제 우리말 번역은 당이라고 하죠. 당. 그래서 사실은 당이 이렇게 오각고리가 아니라 육각고리도 있고 막 그런데 그 핵산 안에는 오각고리 산이 나타나고요. 여기에 이런 식으로 션쇼. 그다음 여기에 탄소가 붙어 있는데 이 탄소에 또 산소 이중결합 산소가 여기는 음이온으로. 그다음 요 위쪽에 산소가 있는데 여기에 요 당이 또 결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아래쪽 구조는 뭐냐면 이 아래쪽에 요 마이너스에 여기 산소에 CH2 O 하고 여기에 또 붙는 거예요.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당이 있고 요런 작용기를 우리가 인산음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인산음이온이 당하고 당을 이렇게 결속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요 인산이 당하고 당을 결속시켰죠. 그럼 이 인산에 요 산소에 또 이 당이 또 붙는 거예요. 그죠? 또 붙고 또 요 자리 산소에 보시다시피 요 자리 산소에 인산이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당이 붙고 인산이 붙고 해가지고 이게 계속 확장되는 이런 구조가 바로 DNA 혹은 RNA죠. 무슨 말 알겠죠? 자, 이제 여기에 보시다시피 질소가 이쪽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소를 중심으로 여기에 뭐가 붙냐면 소위 얘기해서 염기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들러붙습니다. 그럼 질소를 포함한 염기라고 하는 것들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 유명한 ATGC. 그죠? 그래서 이 염기의 종류에 따라서 아데닌, 사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이름들을 들어봤을 텐데 뭐 전문적으로 구조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생물 시험이 아니니까. 생물 치는 애들은 아마 구조를 다 외울 텐데 그 화학 시험에서는 뭐 구조까지 외울 필요는 없고 대강 이런 게 핵산의 구조다라는 거를 알아둘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서에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바로 이제 DNA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짜잔 OH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 얘는 RNA예요. RNA. 그래서 DNA는 이게 없는데 RNA는 여기에 OH가 더 붙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 그럼 여기서도 잘 봅시다. 뭐 어떤 원소가 지금 들어가 있어요? 당에 염기랍시고 질소가 직접 결합돼 들어가 있죠. 즉 암모니아가 몸에 흡수되면 그 암모니아가 생체 내 화학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DNA 염기 서열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RNA 서열일 수도 있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지. 그다음 뭐 구조까지는 안 그려보더라도 이젠 말은 한번 써봅시다. 그 유명한 엽록소. 엽록소 아시죠? 엽록소? 그 뭐야 식물이 그 광합성 하는 거. 그 엽록소 안에도 사실은 그 질소가 들어가 있어. 근데 얘는 그리기가 좀 에바야. 이게 분자량이 막 엄청 커서 분자량이 많이 넘어가서 그릴 수는 없고 하여튼 그 엽록소 안에도 질소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또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 아시죠? 그 우리와 같은 이런 고등 생명 내부에 혈액 속에서 산소 운반해주는 화합물 있죠? 그 안에도 질소가 드글드글해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암모니아는 생명 내에서 아주 여러 가지 효용으로 사용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준다. A. 그래서 이 질소는 지구 생명 존재의 핵심입니다. 핵심 중 하나예요. 그래서 지구의 아주 흔한 원소인 저 질소. 그래서 저 질소가 아주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같이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런데 3. 그런데 지구에 질소는 많아요, 저거? 엄청 많죠. 왜죠? 대기의 5분의 4가 대기의 80%가 질소잖아요. 많지만 생명은 이것을 직접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뭐냐면 일종의 뭐 그림의 떡이 될까? 그림의 떡이 많이 그려져서도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지구의 질소는 엄청 많아요. 왜냐하면 대기 중에 대부분이니까요. 그런데 그 대기 중에 있는 질소는 생명이 이걸 직접 활용할 수가 없어요. 흡수하기가 어려워요. 왜일까요? 두 가지 이유를 논술해야 돼요. 고정이? 지구의 질소는 엄청 많지만 생명은 이거를 직접 활용할 수가 없어요. 즉 뭐냐면 여기 질소 기체가 많잖아요. 그럼 내가 맨날 숨 쉬잖아. 숨 쉬면 내 콧구멍으로 질소 기체가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와 봤자 뭐 반응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흥 하면 나옵니다. 왜? 들이마셔봤자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고 그들은 왜 그냥 나올 거야? 효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만약에 이게 생물 시험이면 뭐 효소네 뭐 생리 활성이네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화학 시험이잖아요. 화학 시험에서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거예요? 뽀로뽀로뽀로뽀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죠? 요거가 결합력이 세서 다른 물질로 반응하기가 아주 어려운 거예요. 제 결합이 세고 저 결합을 부수는데 아까 온도가 몇 도쯤 필요하다고 했어요? 한 3, 400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동물의 체온은 몇 도? 사람 체온은 몇 도예요? 사람 체온 25도. 25도면 그 이미 돌아가시. 아이고 무서운 일. 사람 체온 25도면 큰일 납니다. 사람 체온은 37도잖아요. 그럼 사람의 체온 정도에서는 저 결합이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사람이나 보통 식물 같은 애들이 저런 걸 흡수를 해봐야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안 일어난다고요. 아주 특별한 몇몇의 세균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죠? 생명이 이걸 직접 활용하기 어려운 이유. 이 지금 하는 얘기가 다 수업 시간. 그게 1번. 너무 안정하다가 결합력이 세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다 학교에 배우는 겁니다.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다 배우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버르버르버르바 얘는 물에 녹지를 않습니다. 질소기체는 물의 용해가 거의 안 돼요. 자, 생명에게 있어 뭔가가 물에 용해된다.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생명의 대부분은 뭐로 구성되어 있죠? 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면 생명에 잘 혼합이 되려면 걔가 물에 녹는 물질이어야 되겠어요? 안 녹는 물질이어야 되겠어요? 물에 잘 녹아야 생명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볼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들이마셔봤자 몸에 녹아들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확 빠져버린다고요. 그러니 많아도 쓸 수가 없는 그림의 떡인 거라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서 다시 질문, 왜 질소기체는 물에 안 녹아요? 그렇지. 크게. 그렇지.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질소는 바로 대표적인 무극성 물질이고 여기에 있는 물은 대표적인 무슨 물질? 극성. 바로 이 극성 차이 때문에 암모니아가 지구상에 많은들 생명은 얘를 직접 활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뭐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콩가 식물의 뿌리에 붙어 있는 뿌리옥 박테리아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런 지구상의 아주 특별한 몇몇 종들을 제외하고는 그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직접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저기에 있는 저 암모니아를 합성을 했고 저 암모니아는 아시다시피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암모니아. 물에 녹아요, 안 녹아요? 자, 그래, 봐봐. 잘 모른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해 보자. 질소기체를 바로 활용할 수 없는 이유가 물에 안 녹아서 그랬지. 근데 암모니아를 만들었지. 그러면 왜 만들었겠어? 왜? 제가 물에 안 녹아서 문제인데 그럼 암모니아를 왜 만들었겠어? 뭐 하니까?
그렇지. 내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뭐 실제 녹는지 안 녹는지 몰라도 이 말의 앞뒤를 보면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 암모니아는 물에 억수로 잘 녹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크죠. 그래서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암모니아슈 이런 걸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아기 때 왜 Y 읽어봤어요? Y 보면은 그 막 별의별 얘기 많잖아요. 그 Y 편에 응급처치 편이 있는데 알아요? 응급 있으면 Y 그거 한 100몇 권 되잖아요. 이거 엄청 많아요. 거기 응급처치 편에 그 보면 뭐가 나오냐면 개미한테 물리면 뭐 암모니아슈 무슨 말 알겠죠? 내가 개미한테 물리면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죽입니다. 이렇게 말고 개미 물리니까 따끔하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암모니아수를 발라서 중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개미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 그 뭐냐면 폴믹 애시드라고 해서 어떤 산성 물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미 입에서 개미산이라는 게 있어서 개미가 이제 꽉 물게 되면 그 피부가 개미 입에 있는 산 때문에 약간 화상을 입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화하기 위해서 암모니아수를 바른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저기서 이 숫자는 이 숫자는 뭐 수요일할 때 숫자일까? 이 무슨 숫자겠어 이거? 무르 알겠죠? 무르. 얼마나 물에 잘 녹으면 쟤를 물에 녹여서 암모니아 수라는 물건을 만들어 팔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암모니아의 효용 요것에 대해서 이렇게 꼭 기억을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좋아. 문제 1은 그래서 사실은 핵심 논술 내용은 뭐뭐뭐를 쓰는 거겠어요. 그러면 문제 1은 방금 말씀드렸던 아미노산, 핵산, 엽록소, 헤모글로빈 이런 것들의 예시를 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날 수 있는 물질, 예를 들면 암모니아나 핵산 같은 경우는 구조가 약간 기억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렇게 구조를 그려가면서 뭐 100%는 아니어도 대충 그려가면서 질소의 존재를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생물 공부를 좀 했다면 엽록소, 헤모글로빈이 생각나면 더 좋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리고 그 외의 얘기는 당장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아니지만 연관돼서 내가 논리 구조를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통으로 싹 기억을 해두라 이런 말이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자, 다 적었어요? 자, 그 다음 문체 2번. 문체 2번 봤어요? 자, 내가 칠판 지우는 동안 읽고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7번 지우자. 자, 지운다잉. 아이고. 자, 한번 보실까요? 합성한 NH3. 자, 아까 하부하고 보슈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저 암모니아를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합성한 암모니아 NH3는 이게 실용성이 낮습니다. 실용성이 낮아요. 혹은 이렇게 얘기해도 좋아요. 실용성의 대표가 뭐예요? 실용성의 대표.
이 진짜 실용적이면 항상 뭐가 되죠? 그리고 사실은 실용적인 건 대부분 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실용성이고요. 바로 상품이요. 좋으니까 돈 주고라도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암모니아는 상품성이 낮아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그치. 그럼 왜 사람이 쓰기 힘드냐? 보관하기가 어렵다. 왜? 고온 고압을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만들어 놓으면 더 이상 고온 고압은 없죠. 그래서 고온 고압을 통해서 질소하고수를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든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암모니아를 굳이 고온 고압에 둔다는 건 아니에요. 걔를 이제 보통 이런 조건에 놔두는데, 그럼에도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상온에서도 보관하기 힘들어요. 왜?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귀찮아요. 굉장히 귀찮아요. 성가시고. 뭐라고?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얘는 상온에서 기체이기 때문이에요. 기체니까 어디 담아둘 수 있다는 얘기가 막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도망간다는 얘기고, 도망간다는 뜻은 열린 그릇에 담아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닫힌 그릇에 넣어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닫힌 그릇에 넣어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쟤는 기체니까 도망갈 테니까, 기체니까는 부피가 기본적으로 큰 편이에요, 작은 편이에요? 큰 편이죠. 그럼 쟤를 보관하려면 창고 크기가 커야 되겠어, 작게 되겠어요? 커야 되겠죠. 그럼 창고 크기가 크면 땅값이 많이 나가겠어요, 조금 나가겠어요? 많이.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제가 왜 암모니아 가스란 말도 있잖아요. 암모니아 가스란 말처럼 쟤는 상온에서 기체이기 때문에 쟤는 저 상태로는 실용성이 없어요. 그럼 쟤를 어떻게 하면 실용성이 생기겠어요? 액체 좋습니다. 혹은 액체보다 더 상품성 좋은 거. 그렇지. 고체로 만들어 버리면 상품성이 좋겠죠. 왜냐하면 고체는 잘 증발해요, 안 해요? 증발 안 하고요. 부피가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럼 부피가 작으니까 쌓아두기 쉬워요, 어려워요? 쌓아둘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품성이 있으려면 어떤 물질이 고체인 게 편하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약을, 약 먹을 때도 먹는 대부분의 설마 자기 먹어봤던 약 중에 기체 있어요, 기체?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이 자 이거 좀 드셔보시구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적 있어, 없어? 없자. 먹는 모든 약들이 다 고체죠. 왜냐하면 그게 유통 보관이 쉬워서 그래. 그럼 쟤도 고체로 만들어야 되겠네. 어떻게? 저온. 저온 하니까 또 떠오르는 아주 유명한 상품이 있네요. 드라이 아이스. 그렇지. 근데 드라이 아이스 자체는 싸니까. 근데 억수로 비싼 물질 중에, 전 세계 히트쳤던 물질 중에 저온 유통해야 되는 물질이 있었죠. 전 세계 히트쳤던 물질 중에 엄청나게 비싼 물질이죠. 한 방에 20만 원짜리. 바로 코로나 백신이에요. 코로나 백신 영하 200도에 저온 유통해야 되는 거 알죠? 그것도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분석해보라는 문제가 옛날 카이스트에서 나온 적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anyway 어쨌건 그 코로나 백신처럼 저온 유통해야 된다. 그 하면 그건 사실은 편리한 거예요. 매우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죠. 그럼 쟤를 가지고 온도를 낮추어서 액체로 만든다. 편리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그럼 그건 답이 아니겠지. 촉매. 촉매는 반응 속도만 빨리 해주는 거예요. 근데 쟤는 반응이 목표가 아니고요. 지금의 목적은 쟤를 반응시키지 않고 고체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고압 장치는 돈이 많이 들어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산염기 중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자, 어떻게 얘가 만약에 가스여도요. HNO3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HNO3. 자, 제 이름은? 그렇지. 지르산. 자, 나온 김에 루이스 구조 한번 그려볼까요? 시작. 지르산의 루이스. 왜냐하면 연대 기출 중에
황산 그려봐라 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황산 그려보라는 말은 질산도 그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몇 년 전 기출에 황산 그려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자, 지르산 한번 그릴 수 있는지 모를까요? 그 루이스 구조 다 까먹었군요. 수능 기출에도 질산 루이스 구조가 나오거든요. 옛날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자, 루이스 구조의 핵심은 무엇을 만족시키는 것? 그렇지. 옥텟을 만족시키는 것. 좋습니다.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자, 주선 어떻게 그리냐면 질쇼, 질쇼가 중간에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샨쇼가 이충 결합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충 결합. 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산쇼가 단일 결합, 나머지 한쪽에서는 산소가 슈쇼랑 결합하고 있는 이런 루이스 구조가 바로 줄산의 루이스 구조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때 저기에서 루이스 구조 핵심은 옥텟을 만족시켜 그리는 거라고 했죠? 그럼 저기서 옥텟 만족시키려면 산소 주변에 비공호 전자쌍이 있어야 되는 거 알겠죠? 산소 주변 비공호 전자쌍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시작! 옥텟을 만족시키기 위한 산소 주변 비공호 전자쌍 그리기 해보시구랭. 호이. 그렇지, 구독. 오케이. 오. 그렇. 마지막이 약간 틀렸는데요? 이게 옥텟이 맞나요? 옥텟을 맞추려면 전자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니요. 거기는 이중결합이 되면 질소가 옥텟이 무너지죠. 저 결합선이 맞는데 그럴 때 산소의 옥텟을 만족시키려면 오케이, 맞습니다. 자, 뭐냐면 저 질산 루이스 구조에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두 쌍의 비공호 전자쌍, 두 쌍의 비공호 전자쌍인데 여기에는 세 쌍의 비공호 전자쌍이 있어야 옥텟을 만족하죠. 알겠죠? 여기는 세 쌍입니다. 세 쌍. 그래야 주변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결합선까지 해서 일곱, 여덟. 그리고 이 질소 역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다 옥텟을 만족하는 거죠. 이럴 때 이 산소 형식전화 얼마입니까? 산소 전화. 마이너스죠. 질소 전화 얼마입니까? 플러스. 그래서 이 질소의 형식 전화는 플러스, 산소의 형식 전화는 마이너스. 알겠죠? 이 전화 부여하는 방법 알아요? 알아요? 기억이 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선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이렇게 형식 전화를 구하라고 하면 어떤 원자 주변에 전자를 이렇게 다 우선 표시를 합니다. 이렇게. 결합선 하나당 전자가 몇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있는 거죠. 그죠? 두 개가. 그럼 이때 이 질소가 전하가 플러스라고 하는 건 결합전자가 있을 때는 절반. 결합전자 절반만 이 질소가 가져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반만. 그러면 이 질소는 지금 전자를 몇 개 가지고 있어요? 4개 가지고 있죠. 원래 질소의 최고각 전자는 몇 개죠? 5개죠. 5개에서 4개니까 많아졌어요, 적어졌어요? 그래서 뭐? 알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산소는 질소하고 단일 결합만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건 두 전자 중에 하나만 이 산소가 가져가요. 그런데 비공호 전자는 지가 다 가져가는 거거든. 그럼 비공호 전자 다 가져간다고 하면 지금 이 산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하게 돼요? 7개죠? 7개? 다섯, 여섯, 7개죠? 근데 원래 산소는 최고각 전자 몇 개? 6개잖아. 그럼 전자가 많아졌어, 적어졌어? 많아졌네?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알겠죠? 그래서 루이스 구조 그려보라는 문제가 그 문제에서 아주 심심찮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 루이스 구조 생각날 만한 건 싹 다 그려보고 저렇게 전화 부여하는 것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3년기 중화 반응을 하겠다. 그러면 아시다시피 질산은 이름에서부터 산이야, 염기야?
이름에서부터 알겠죠?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NH3는 유명한 산이야, 염기야? 염기. 그럼 이 둘 반응했을 때 반응식 적어볼 수 있겠어요? 시작! 반응식 적어보자. 이키마스. 오, 잘했어요. 완전 잘했어요. 오, 완전 잘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얘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네. 우선은 그냥 이렇게만 없읍시다. 이렇게만. 자, 이럴 때 여기에 있는 NH4NO3를 그 유명한 질산 암모늄이라고 하는 건데, 암모늄이 바로 NH4 플러스 이온을 뜻하는 말이고요. 질산이 NO3 마이너스 이온을 뜻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썼지만 부분 전하가 질소가 1 플러스 NO3가 1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화가 가능한 물질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하고 질산하고 반응을 하면 저런 식의 이온 결합 물질이 되는데, 저 이온 결합 물질의 상온에서의 상태는 그렇지. 바로 솔리드 되겠습니다. 자, 아닐 수도 있어요. 이온 결합 물질이 사실은 액체인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분야를 특별히 연구하는 박사과정 정도가 아니면 사실 화학과 졸업할 때까지 볼 일도 없어요. 화학과에 가서 그 화학을 전공해도 그 이온 결합 물질 중에 액체를 볼 일은 거의 없어. 있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온 결합 물질은 웬만하면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된다? 고체. 양이온하고 음이온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쟤들이 닥치닥치 붙어가지고 상온에서 고체가 된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좋다. 그리고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자, 첫 번째가 우선 상온에서 고체고요. 그 얘기는 방금 했고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것도 뭐 100% 그런 건 아닌데, 이온 결합 물질은 어디에 잘 녹죠? 그렇지. 물에 소금 넣으면 어떻게? 물에 소금 넣어. 잘 녹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것처럼 얘는 물에 매우 잘 녹죠. 뭐 이게 약간 뭐 한자말로 쓰면 물에 대한 용해도가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처음엔 고체였는데 물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온화가 쇽되면서 NH4 플러스 수용액 NO3 마이너스 수용액 상태가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잘 봐.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 AQ라고 써놨네? 그럼 AQ라는 말의 뜻은 뭐야? 수용액. 그러면 수용액이라고 말을 쓴다는 것 자체가 물에 녹았다는 얘기, 안 녹았다는 얘기. 엄청 잘 녹았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식물들은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식물들은 물에 녹아 있으니까 바로 뿌리를 통해서 쭉쭉 빨아들일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식물들이 쟤네들을 쭉쭉 빨아들여서 몸 내에서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이 가능해지는 거야. 물에 잘 녹으니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 질산암모늄은 그래서 1, 2, 3 해서 두 번째 이 효용 1 질소 비료입니다. 자, 이는 뭐냐면 밭에 뿌려두고요. 밭에 뿌린 후 며칠 후 비가 오면 NH4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식물로 잘 흡수되겠죠. 알겠죠? 알겠죠? 이런 특징을 갖는 것이 바로 저 질산암모늄의 성격입니다. 되죠? 이 논리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4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좋아. 많이 피곤했어요? 아, 그래요? 아까 수학 전에 뭐 또 들었어요? 수학.